여러분 안녕. 자, 힘들죠? 자, 한번 풀어주시고.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페이지는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한 장에 관한 분량이지만은 내용은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가운데 뭐가 있더라? 여기에 임진왜란이 있더라. 이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행정입니다. 행정 조직의 변화. 행정 조직의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변화를 보시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16세기의 기존의 행정 조직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비변사입니다. 자, 비변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이 원래는 군사회의입니다. 임시기구예요. 이게 이제 임시기구인데 여진족과 일본에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면 원래 이제 의정부나 육조 이런 데서 재상들이 모여서 회의와 토론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결정하고 왕한테 보고하는 이런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제 외적이 침입을 해왔을 때는 그렇게 막 정상적으로 회의하고 토론할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긴급한 명령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단 비상시에. 그래서 비변사예요. 비상시에 변이 일어났을 때 활동하는 기관, 그래서 비변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가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 생겼냐는 중종 때 앞에서 배웠어요. 삼포외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일본과의 갈등이 있는 거죠, 중종 때.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했죠, 일본과. 근데 그게 너무 작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더 열어달라, 교역의 양을 늘려달라, 식량을 뭐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우리는 이제 싸그리 무시했던 이런 일이 이제 명종 때 더 커집니다. 명종 때 이제 삼포외란에서 이제 을묘외란이 일어납니다. 이 명종 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 사화에서 마지막 사화, 을사사화가 명종 때 일어났고, 을사사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둑이 신창문이었는데 아시나 모르겠네. 도둑하면은 생각나는 게 홍길동이잖아. 근데 이 명종 때 이제 조선을 뒤흔들었던 임꺽정이라는 도둑이 있었어요. 임꺽정이라는 도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을묘외란이라는 외적의 침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때 상설 기간이 됩니다. 군사회의기구가 원래 임시로 만들어졌던 게 명종 때 이르러서는 상설,
그러니까 이 기구는 전쟁이 없어도 그냥 놔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과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권력이 확대된 거예요. 원래는 군사회의 기구였는데 이게 이제 행정기구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정승 3명 플러스 5명의 판서 2호, 예병, 형공, 6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서 공조만 빼고 5조 판서 플러스 그 다음에 강화 유수 광화도 시장 중입니다. 강화 유수 여러분들 강화도는 그 행정구역사 인천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강화도는 인천시장이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옛날에 강화 유수라는 이제 관직이 있었는데 이 강화도가 왜 중요하냐면 임금님이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정도니 단순한 군사회의 기구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번 여기서 회의를 열게 되고 그래서 왕권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원래는 군사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군사회의니까. 근데 플러스 이제 행정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야. 어디서 하는 거? 6조에서 하는 거. 그래서 뭐 인사권, 그 다음에 뭐 세금, 그 다음에 뭐 곡물, 그 다음에 또 표창 등등. 교과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수령의 임명, 중간에 밑줄 칩니다. 수령의 임명, 조세의 운반, 군영의 설치, 공물의 진상, 충신과 효부의 표창. 여기 나와 있는 게 원래는 의정부 6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이제 비변사에서 독점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은 결과, 의정부와 6조는 기능이 약화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의정부나 6조나 비변사나 뭐 쉽게 생각해 보면은 높은 권력가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낱 기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정부든 비변사든 상관없어. 밑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이름만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비변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 비변사가 훗날 비리의 기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변사가 나중에 세도 정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제 세도가를 배우진 않았지만 근 60년간 특정 가문에 의해서 왕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최악의 조선 역대 최악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60년간. 그때를 세도정치기라고 하는데 이 세도정치기의 핵심 권력기구가 비변사예요. 그러니까 이 비변사의 권력이 임진왜란 때부터 확대가 되어 나가는 과정은 반대로 왕권이 약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조선이 조선 정치가 타락해가는 과정과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변사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누가 하냐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비변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이제 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까지가
행정 조직이라면 여기는 이제 군사 조직이 변하는데 군사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방군과 중앙군으로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중앙군이 변합니다. 중앙군이 변합니다. 원래는 5위에 이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5군령으로 5위에서 5군령으로 바뀌는데 에이 선생님 뭐 똑같네요. 변하는 거 없네요. 많이 바뀝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5위는 기억나시죠? 선생님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중앙 왕이 살고 있다 하면은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지킨다고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 성을 쌓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지킨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5위예요. 주로 이제 여기서 이걸 지키는 이제 군인들을 이제 정군이라고 했지. 정식군인, 의무병. 그 다음에 갑사라고 직업군인.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왕을 지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임금도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군제 개편을 해야 돼.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강화시키냐면은 왕이 사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두 군데에다가 군영을 설치합니다. 이제 원을 긋고 더 크게 외곽에다가도 이렇게 두 개를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특이점은 여기는 그냥 그 왕이 살고 동대문, 뭐 남대문, 소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5위를 만들었다면 여기는 외곽, 수도 외곽 더 만들어서 막고자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중앙을 만드는 곳은 1번, 여기 위를 2번, 밑에를 3번, 여기 4번, 여기 5번이라고 하면은 1번이 훈련노감, 2번이 금이영, 3번이 어영청, 4번이 총용청, 5번이 수호청입니다. 여기서 이 청청청 들어가는 거 있죠? 이름이 3개. 청, 청, 청. 이거 이제 그 금나라, 청나라를 막기 위한 군사적 기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훈련도감인데, 훈련도감은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호수가 있고요, 사수가 있고요, 살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조총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초반에 굉장히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소한 무기였던 조총 때문이라는 평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조총을 입수를 해가지고 조총을 만들어서 조총 부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왕을 지키는 데 사용을 했다. 이 사수는 활쏘는, 살수는 창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군영을 만들어서 중앙을 막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지방군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방군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지방군의 시스템의 변화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방군의 시스템의 변화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원래는 여러분들 진관체제라고 했어요. 세조 때 진관체제였다가 이게 이제 중종 때 재승강약 체제로 바뀐다라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종 때. 이래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때 탈탈 털리고 보니까 재승강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다시 진관체제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이제 외란을 겪고 나서 다시 진관체제로
원위치 하게 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진간 체제가 뭐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자 우리나라 영토가 네모라고 칩시다. 바둑판 모양이라고 쳐요. 일본이 여기 이렇게 쳐들어와. 여기부터 온단 말이야. 오면은 진간 체제는 그 동네에 있는 장군이 알아서 막는 거예요. 그럼 여기 뚫리면은 여기 있는 애가 또 막는 거고, 뚫리면은 여기 있는 애가 막는. 그래서 지역 방어입니다. 자치적으로 막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군데 뚫려도 뒤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거죠. 다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뭡니까? 각계격파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외적의 병력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만 가는데, 그죠? 우리 조선의 병력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수의 병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차라리 큰 병력을 하나로 모아서 막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승방략을 만드는데, 이건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일본에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병사도 일로 보내고, 여기 있는 것도 일로 보내고, 여기 있는 것도 일로 보내고 다 보내고. 그러면 자 네모 한 칸당 1이라고 생각합시다. 다 1이에요. 그러면은 이 진관체제는 1이 얘랑 싸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얘가 지면 또 다른 1이 싸우고 또 다른 1이 싸우는 건데, 재승방향은 다 더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9가 일본과 대규모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단 중앙에서 지휘관을 파견하는, 유능한 지휘관은 중앙에서 파견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다 모아서 한타를 하는 거죠. 대규모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병사를 모았어. 근데 중앙에서 지휘관이 오는 그 시간도 없이 일본이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20일 만에 우리가 서울이 함락됐으니까 중앙에서 장군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일본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많아서 지휘관도 없이 그냥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더라. 결국에는 전쟁의 핵심은 상대방의 영토 침략을 최대한 늦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지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다시 진관체제로 가야 되겠다. 단! 이 진관체제가 결국에는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재승남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군사의 숫자가 적어서 아닙니까? 누가 이게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니? 아니잖아. 병사 숫자가 없으니까 한 곳에 다 모아 싸우자. 결국에는 진간에서 재승방략 갔다가 다시 진간으로 가려면은 핵심은 뭐냐? 병사의 숫자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선조 때 해야 되는데 이미 전쟁에서 많은 군사가 이미 패배하고 백성들은 다치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군에서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까? 그 일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신분에서 그 군사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소오군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나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고군은 뭐냐? 양반 플러스 평민 플러스 노비 다 정규군입니다. 정규군이 정식 군대야. 단 그럼 뭐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군사 훈련 받으라는 거야? 단 정규군이지만 훈련은 겨울에 비상시 하는 예비군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규군이야.
보면 조선 초기에 이건 좀 비슷한 게 잡세꾼이라는 게 있어. 잡세꾼도 노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얘도 이제 농사 지을 때만 쉬었다가 이제 저기 뭐냐 겨울에 잠깐 훈련하고. 근데 얘는 정규군이 아니야. 얘는 정규군이 아니야. 근데 소고군은 정규군이야. 그러니까 소고군과 잡세군은 같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고, 정규군은 정식 군대인데 기존의 평민들의 숫자만으로는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반들과 노비의 숫자를 막 늘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군사력을 확보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니? 교과서 맨 마지막에 봐. 그러나 양반들이 천민과 함께 소고군에 편제되는 것을 꺼려 평민과 천민만 남게 되었고, 평민들마저 빠져나가 지방에 동원할 수 없는 군대는 없어져 갔다. 결국에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조선의 군사력이 매우 약화되어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무엇보다도 그 국방의 의무를 중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 때 이러한 국방의 의무 소고군을 소홀히 감독했던 결과 일제시대라는 최악의 치욕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상황과 중국, 일본 뭐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국의 위상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자국의 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변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많죠. 자, 기변사의 변천 과정을 배웠죠.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상설기구 되었다가 임진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그 이제 기간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권을 위협하고 세도가의 핵심 기구가 되었다가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 그죠? 기억하시고, 중앙군은 5위에서 5군영으로 바뀌었다. 이런 차이. 5군영은 훈련도가, 그 다음에 수어청, 어영청, 총융청, 금이영. 근데 끝에 청자 3개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저기 어디냐? 청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훈련도감은 3개의 부대가 있는데 포수, 사수, 살수가 있는데 포수가 가장 중요하다. 총선은 조총부대다. 라는 거고, 지방군은 이제 원래는 진관체제였는데 이게 병사의 숫자가 없다 보니까는 재승방약 체제로 바꿨는데, 임진왜란 때 이 재승방약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진관체제로 갔는데, 그러니까 병사의 숫자가 없으니까 이걸 늘려주기 위해서 소고군 체제를 다시 했고, 이 소고군 체제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평민 플러스 양반 더하기 노비까지, 그죠?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유사시에 훈련하는, 하지만 정규군이 그런 속성을 띄었다. 하지만은 이게 양반들 빠져나가고 노비들 빠져나가고 평민들 빠져나가면서 지방에 이제 군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중에 조선이 이제 치욕적인 치욕적인 이제 국권을 빼앗기는 일에 원인이 된다라는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함께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좀 하루에 3시간 하는 거 빡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수업의 내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그리고 세도 정치까지 진도를 나가고 실학까지 나가도록 합니다. 이번 주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힘드시겠지만 잘 적응하시고 자가격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